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이제 그 중국의 한자 성경은 허심자 복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진리가 참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실현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렇게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구현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분들에게는 한 8개월 후에 분명하게 그들 앞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진리로 남을 수 있는 말씀이죠. 허심자 복이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고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그 다음에 뭐 일정한 단체, 그다음에 또 이게 일부러 이렇게 표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거의 8, 90%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죠. 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선거에 한번 나와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거나, 또는 일부 사람들은 그 당들의 필요에 의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일반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면은 고소를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인 처벌을 받고 하는데, 거기 그런 처벌에서 예외적으로 되고 면책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고, 또 더구나 뭐 국민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만은 국회의원 뭐 한번 입성을 하게 되면은 평생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지급이 되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거의 용납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특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OECD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또 출산율은 가장 낮은, 이게 과연 원인이 뭘까? 정말로 예전에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할 때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가치관의 변화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정보가 개방되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앞날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부딪히고, 이러니 그냥 뭐 결혼도 포기하고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창피한 경제 대국인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젊은이들이 배우려고 이를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우리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어떤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조건인 결혼을 기피하고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 이런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선진적인 국가가 되는데, 우리 정치하는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물론 본인들의 많은 걸 좀 내려놓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방송에 보면은 아프리카로 의료봉사를 가는 의사, 간호사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국내에서 큰 권력을 갔다 온다고 해서 누리거나 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힘을 갖게 되고 또 국가에서 많이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186가지라고 얘기들 하는 그런 특권을 갖다가 내려놓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누리는 혜택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내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좀 맑고 밝은 기운으로 충만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권을 내려놓으신다면은 선진정치 구현이 되겠죠. 무리 지어가지고 어디 패싸움 하듯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당에 소속되거나 어떤 팀에 소속되거나 하면은 그 참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맹종하는 그게 전부 다 특권이 너무 많은 국회의원에 내년에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면은 꼭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 좋은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우라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치에 임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장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이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한계를 느껴버리고 여러 가지를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특혜가 없고 정말로 국민의 봉사하는 자리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회의 중에 다른 일들을 한다든가 정말로 관련되지 않는 나라들의 또 여행 같은 그러한 예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 같으면 벌써 거의 구치소에 있었을 텐데 그러한 특권 때문에 그러고 있을 때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좀 요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계시죠? 장기표 선생님이나 또 이제 자유민주당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바람이 불지 못하고 국민들도 크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그 중에 몇 명이 그걸 예치고 공천이 된다 해도 또 당선이 된다 해도 국회의원들의 300명에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인원에 충족이 안 되면은 정말로 그게 또 법률로서 정해지지 않고 유야무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선거구에 후보를 한 명씩 내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기표 선생님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그 당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모두 내려놓는다라고 반드시 그 당에서 정해놓고 공천을 주는 이 팀들이 만약에 우리 전국의 각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천명을 하고 내보내면은 지금 뭐 다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당선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놓은 장기표 선생이나 그 자유민주당 그리고 또 다른 참 국민을 진짜로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우리 전국에 각 지역구에 한 명씩 공천할 수 있는 이걸 만들면은 지금 조직화가 덜 되고 덜 돼 있더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진화된 그러한 정치를 구현하는 멋있는 22대 국회가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